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0일 만에 첫 신규 공공택지 발표했는데요.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광주에 중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내용부터 광명, 시흥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수도권과 광역시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1차 공공택지 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해서 광명, 시흥, 신도시에는 7만 호, 부산 대저지구에서 1만 8천 호, 광주 산정지구에서 1만 3천 호 등 총 10만 1천 호에 달하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지요. 이게 좀 서둘러 발표한 겁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때는 예.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이 내부 검토가 다 완료가 되어도 예. 이 물량을 다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심리 불안을 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거는 그때마다 바로 이렇게 차근차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개를 앞으로도 이제 모아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표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향후 이제 공급에 대한 일정도 3월 달에는 이제 우리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우리 그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서 공모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7월 달에는 또 뭐냐면 1차 후보지를 발표를 할 거고 또 4월 달에는 어제 발표하고 남은 공공택지 물량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달 하는데 매달 하는 거군요. 예, 매달 하는데 지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거를 또 그달 7을 또 모아서 하지 말고 합의가 되면 바로 또 바로 하고 해서 속도를 더 빨리 해서 공급이 나온다 하는 메시지를 저는 주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전은 더 빨리 할 거예요.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그 땅 넓이가? 7만 세대를 짓는 면적이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 6개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고요. 일산이나 분당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분당하고 일산하고 보다는 조금 적은데 일산과 거의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산 신도시하고 거의 같은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여의도로 따지면 여의도 한 4개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뭐냐면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명시흥은 우리 지금 수도권 서남부에서는 정말 매력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에서 동서남북으로 보시면 이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해서 뭐냐면 나머지 지역에는 이 신도시가 있는데 서남권에만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광명시흥은 아마 다른 어떤 상기 신도시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공간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에 민간 분양을 얼마나 할지 아니면 공공임대는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법령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35% 이상, 35%, 다음에 공공 분양이 25% 이하라고 해서 이제 법령의 규정이 있는데 요 틀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구 계획을 확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광명시와 시흥시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인 최종 물량 계획은 그때 나옵니다. 그럼 35%가 임대고 공공 분양이 보통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법령에는. 그렇죠. 40%가 그러면 민간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47이 28이니까 2만 8천 호의 순수한 민간 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을 25%로 보시면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한번 보자. 약 한 18,000호 정도의 이제 공공 분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는 저희들은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가격일 텐데 네. 얼마에 분양할 수 있겠느냐.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보통 저희들 공공주택 지구에서 분양할 때는 시세 대비 보시면 70 내지 80% 예.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시세 대비라는 거는 인근 아파트? 예. 인근 아파트 대비.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과거에 취재할 때 보니까 예. 이걸 일단 수용을 하잖아요. 예. 수용을 할 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사유지니까. 그렇죠. 그린벨트든 어디든 간에. 예. 그러면 돈을 주고 그 돈을 받고 예. 토지공사에서 기반 조성을 할 거죠. 예. 상하수도 같은 거를 놓고 땅 고르기 작업을 하는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을 할 때는 건설사에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팔죠. 예. 그때 팔 때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나요? 일단 공공주택 지구이기 때문에 예. 이 LH나 이 공기업이 자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간에게 택지를 분양할 때는 정부가 왜냐하면 공공이 수용을 해서 매각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공공 임대를 짓는 용지 같으면 조성 원가만 받든지 예.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원가보다 더 값싸게 분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분양도 아파트 평형 예를 들면 소형 같으면 더 이제 그 원가보다 조금 더 올려서 받고 그래서 그 주택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 택지 가격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군요. 막 해가지고 비싸게 못 팝니다. 다만 그러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싸게 만약에 받았다면 이미 평탄화 작업을 이룬 땅을 건설사는 받아서 거기다가 그냥 건물만 올리면 되는 건데 분양가는 왜 그렇게 높은 겁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공공이 저렴하게 땅을 민간에서 줬으니 민간도 그만큼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이게 판매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저희들이 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용하는 만큼 그 혜택은 최종 소비자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광명 같은 경우에 저도 가보면 거기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 본인들 집값이 오히려 이제 본인들은 새 아파트면 이제 본인들 집값만 올라야 되는데 옆에 그럼 말씀하시는 대로 분양가가 좀 싼 아파트가 등장을 하면 본인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이제 심리 같은데 지금 이제 광명시청 쪽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11곳, 재건축이 4곳 해서 15곳에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내년 되면 다 끝납니다. 이미 분양 들어가서 다 이제 매각이 되고 끝나는데 광명시청은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것처럼 분양 들어가는 게 2025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 분양 들어가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민간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저희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2025년에 입주가 된다는 거예요? 분양이 들어갑니다. 2025년에 분양이 된다. 분양이고 사전 청약은 2023년에 들어갈 거고. 사전 청약은 2023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제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서 일단 뭐 사전 청약을 해 놓으면 다른 뭐 주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토지보상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의 공시가도 계속 올랐을 것이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개발을 못해서 본인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계실 거란 말이죠. 특히 그린벨트 지역은.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니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늘 이제 좀 마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공택지 지구주행 하는데 보상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논란은 없었고요. 그래요? 그런데 최근 흐름은 현금으로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금으로 안 받습니까? 땅으로 원하거든요. 차라리 아파트나 땅으로 줘라. 그래서
보상이라고 현금 대신 땅으로 받아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몇 분이 모이면 예. 자기들이 이제 그 대가로 받은 땅에다가 상가 예.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 아니면 연립 이런 걸 지으면 자체 분양해 버리면 더 많은 수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기 신도시는 예. 대토 보상이 큰 흐름이어서 토지 구획이 된 대토로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 지구 내에서 아니면 지구 밖에 LH가 또 개발하고 있는 다른 땅이라든지 예. 원하는 그런 입지에 토지를 저희들이 이제 대신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서 또 그 돈이 강남의 아파트나 다른 곳으로 가서 투기 수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조금 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토지 소유자들의 거의 70%가 현금보다는 땅으로 원하시고 제가 봐도 그게 자연스럽고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한 3, 40년 전부터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런 대토로 보상해 주는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렇죠? 예. 다른 신도시들 아마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대책 때 한 85만 개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보면 남양주 왕숙이랄지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남 쪽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기 신도시가 그 서울 경계에서 평균 거리가 1.3km예요. 평균 거리가 1.3km. 예. 그래서 일기 분당이나 일산이 서울에서 4.4km고 김포 같은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10.3km고 서울 완전히 이제 경계라는 게 끝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번에 상기 신도시는 1.3km고 광명시흥은 바로 구로구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광역교통망을 무려 6개 철도망과 연계되는 그 광역철도망을 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면 저는 강남이나 아니면 이쪽 수요는 다 흡수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그 외에 저희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따라서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과천이나 하남이나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이제 분양이 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강남에 있는 수요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럴까요? 근데 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고 그쪽은 왜 공급을 안 하느냐? 아까 똑같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건축이 많겠죠. 그쪽은 다 아파트니까. 근데 그쪽은 그렇게 이제 따로 민간에서 계속 하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높은데 이런 지구처럼 신도시를 그렇게 바로 옆에 만들어버리면 강남 인접해서 만들어버리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주장이 계속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 쪽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송파구 쪽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쪽을 개발을 안 하는 건지 그린벨트를 풀 거면 아예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풀어서 그쪽 집값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작년에 저희들 8.4 대책 마련할 때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다양하게 나와서 이게 정치권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그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는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합의 아래 저희들이 이제 논란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서 할 만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청취자 0005님, 광명시흥 통과하는 고속도로 지금도 논란입니다. 해결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 광명시흥 지구에는 도로망도 다 정비를 할 텐데 도로도 다 확장을 할 거고. 근데 문제는 광명시흥이 이 서울과 인접한 워낙 입지적 매력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해서 무려 6개 철도망이 이 지구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그 총괄적인 광역교통 그 망을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 대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철도망이 완비가 되면 예. 철도로 이제 분산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철도 중심에 저희들이 이제 교통망을 구축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주제인데 최근에 예.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을 신고가로 체결을 했어요. 근데 미리 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신고가로 체결한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예. 이런 맞습니다. 어떤 이거는 일종의 이제 투기 행위인 거죠. 가격 담합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예. 저 요새 최근에 그 하도 논란이 되어서 예. 저희 국토부에 저 부동산 거래 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면 작년 2월부터는 해제된 계약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을 고쳤고요. 예.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해제된 거를 저희들이 돌려봤더만 해제된 게 이제 3만 9천 건인데 3만 9천 건이나요? 예, 3만 9천 건이에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그 계약서를 오기 그러니까 실수로 해서 한 경우 예. 그런 게 보면 1만 7천 건이고 예. 빼버리면 계약 맺어놓고 그냥 뒤에 가서 해제버린 게 2만 2천 건이 나옵니다. 예. 근데 2만 2천 건 가운데 신고가를 갱신했던 계약 그거를 해제했던 게 약 한 3,700건이 나오는데 예. 서울과 이렇게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은 뭐냐면 해제한 계약의 예. 무려 37%가 한 10초밖에 안 남았어. 예, 37%가 뭐냐면 신고가를 계약을 했다가 해제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세종도 뭐냐면 30%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예. 말 같은 말.